관세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SNS 속으로 숨지 말고 관세 협상의 최전방에 나서서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은 정치 인플루언서가 아닙니다. 이번 관세 협상만큼은 국민의 우려가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전혀 다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국방비 미지급이나 삼당봉 사태, 뒷짐지고 있던 국방부 장관이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자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즉각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의,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 장관의 주적이 누구인지 다시 묻겠습니다. 선의의 기대 정책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안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선의의 기대 안보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의마저도 완전히 저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출범식을 연다고 합니다.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법원은 불소추 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이미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서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 법원의 그러한 판단 때문에 재판 재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다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제발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최근 1월 말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과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들도 좀 바라보기 바랍니다. 내일 강선 의원 체포 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래 걸려도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수사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전재수 의원에 대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아예 수사가 멈췄습니다. 이 정권은, 민주당은 끝내 진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답은 특검밖에 없는데 특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연체한 대가는
국민의 냉혹한 심판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여당은 주가 상승이 곧 경제 회복인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고용 현실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반도체 호황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전혀 청년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제조업 종사자는 1만 1천 명 넘게 감소하면서 최근 5년 사이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청년과 40대 고용 한파는 특히 심각합니다. 1월 기준으로 청년 취업자는 전년 대비 17만 5천 명 감소했고 40대도 3천 명가량 감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쉬었음 인구입니다. 그냥 쉬었음 인구가 278만 4천 명입니다. 1년 새 11만 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278만 명은 대구 광역시 인구보다도 많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 6위권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청년만 본다면 46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3만 5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 청년들의 일을 할 의지마저 꺾이고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반도체에 편중된 몇 개 종목의 주식시장 호황으로 차가운 고용 현실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실물 경제의 양대 축인 건설업과 제조업은 오히려 침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설업 성장률은 무려 마이너스 9.6%의 역성장입니다. 제조업 성장률도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1.5% 다시 침체로 전환되었습니다. 작년 1년 전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0%를 달성했다고 다행이라고 합니다만은 일본은 1.1%입니다. 무려 27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이 일본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4, 4분기만 본다면 일본은 0.1%로 반등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0.28%입니다. 최하위권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코스피가 니케이보다 올랐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정작 실물 경제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음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을 살리고 실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 비중이 큰 건설 산업 정상화가 매우 시급합니다. 공공 SOC 사업을 마중물로 삼아 건설 투자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건설 비용 상승을 반영한 예타 기준 현실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습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만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자화자찬식의 주가 상승 홍보에 치우치지 말고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일자리 회복과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에 함께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달 20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건조한 날씨와 강풍 때문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1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봄 영남 지역을 뒤덮었던 최악의 산불 화마가 우리 기억에 생생합니다. 봄철 산불 대응이 엄중한 이 시기에 산불 대응 책임자인 산림청장이 도심 한가운데서 음주운전의 상태에서 고속 질주하는 것이 적발되어서 사퇴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직기강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모든 재난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산불 대응에 조금도 빈틈이 없도록 대응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공직기강을 즉각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사법 파괴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2월 임시국회 개회 일정에서 우리 당에서는 2월 달에 두 번의 본회의를 하자 해서 2월 12일과 26일 잠정적으로 본회의 날짜를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 파괴 악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24일 본회의는 우리 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26일 날 정상적인 본회의를 열어서 여야 간에 합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앞서 당대표의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 104명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을 결성한다고 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게 범죄 단체를 결성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죄상을 지우기 위해서 입법권을 남용하고 그리고 사법부를 어떤 방식으로 압박해 왔는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정말 적나라하게 지켜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을 상대로 공소 취소를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 104명이 입법부에 외피를 쓰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압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이야말로 바로 입법부의 외피를 쓴 범죄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4명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연유로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됐는지 다 저희가 따지긴 어렵습니다만 이 단체를 결성한 것 그 자체로 저는 범죄단체 결성이라는 정치적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각 멈추시기 바랍니다. 입법부가 국민들의 혈세 받아서 이런 일 하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세비 주는 것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며칠 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보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헌법 84조와 관련된 명쾌한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될 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하면 됩니다. 무죄라고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무죄인데 빨리 재판해서 공소기각을 받든 아니면 무죄 선고를 받으면 끝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당 국회의원이 무려 104명씩이나 모여서 공소 취소를 주장합니까? 그럼 그동안 무죄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저희는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을 받으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 자체가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것을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하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의원 모임을 결성했다는 것 자체 국민들에게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 바라보는 정치하지 말고 이제 국민 바라보는 정치의 현장으로 돌아와 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및 공적연금 충당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180%를 넘었습니다. 우리 국민 1인당 약 9천만 원의 빚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4년 뒤 한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60%가 넘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 부채가 GDP 대비 60%를 웃돌게 되면 재정의 완축 능력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중앙은행 통화 정책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부터 역대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강조하며 재정 중칙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참 일관되게도 이를 반대해 왔습니다. 작년 10월
국민의힘이 제안한 재정 준칙 도입 간세 협상,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국익을 위한 호소에 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민주당이 묻습니다. 이재명 재판을 방탄하기 위한 악법은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면서 정작 국민을 위한 입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입법은 왜 이렇게 내팽개치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이렇게 빚잔치 벌여도 괜찮겠습니까? 이 모든 빚이 대한민국 청년의 어깨 위에, 우리의 아들, 딸, 손주의 어깨 위에 짊어지게 됩니다. 청년들의 어깨를 계속 짓누른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2월 19일 지기현 판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가 말하는 소추는 공소제기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는 명백하게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입니다.